시니어 전문 기자가 전하는 꼭 필요한 생활정보, 황금마차. 오늘 핵심 주제는 계란, 약이 되게 먹는 법, 독이 되게 먹는 법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까요.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 계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 영양을 제대로 챙겨 먹는 방법,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특히 어떤 음식이랑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 요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요. 콜레스테롤 높다고 노른자는 좀 빼고 드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노른자에는요, 그 흰자에는 없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 뇌에 좋다는 레시틴 같은 거요. 이런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혈당 조절이나 기억력 개선, 눈 건강에도 좋고 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니까 다른 군것질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오해가 좀 있죠.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 걱정보다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이 권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특별히 아프신 데 없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노른자까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하루 한 개 정도는 괜찮군요. 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이다, 당뇨,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4개, 그 정도 이내로 좀 줄이시고 가급적이면 흰자 위주로 드시는 편이 낫고요. 또 요즘 근감소증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좀 보시면서 하루 한두 개까지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란 자체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또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혈중 콜레스테롤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리법이나 같이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 한번 짚어볼게요. 계란 먹고 나서 바로 하면 안 좋은 행동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첫째는 약을 바로 드시는 거예요. 계란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장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약성분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나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약이랑은 바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속이 좀 안 좋거나 설사기가 있을 때는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차를 바로 마시는 건데요. 녹차나 홍차에 보면 그 떫은맛 내는 성분 있잖아요. 타닌? 네네, 탄닌? 그게 계란 단백질이랑 이렇게 엉겨 붙어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심하면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아이고, 변비까지요. 네, 그래서 계란 드시고 나서는 적어도 1시간, 그 정도 있다가 차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간격을 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계란이랑 같이 먹는 음식 중에 상극인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상극인 음식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소화기가 좀 얕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콩이나 두유예요. 콩이요? 두유도요? 아침에 같이 많이 먹는데. 그렇죠. 많이들 드시는데 콩 속에 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영양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조합이 아닌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의외네요. 두 번째는 감입니다. 특히 떫은 감이요. 감의 그 타닌 성분,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단백질하고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화불량 일으키고 속도 더부룩해지고 심하면 위에 돌 같은 결석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감도 안 좋군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게 계란 속에 있는 좋은 철분 흡수를 막아요. 게다가 이 옥살산이 몸속 칼슘이랑 만나면 결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시금치랑 계란은 좀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금치도요. 뽀빠이가 알면 슬퍼하겠는데요? 하하, 그렇죠. 네 번째는 계란 요리할 때 설탕 넣고 좀 뜨겁게 가열하는 경우예요. 계란빵 같은 거 만들 때처럼요. 이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좀 안 좋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 설탕 넣고 고온 조리는 피해야겠네요. 네, 다섯 번째는 날생선, 그러니까 회랑 같이 먹는 건데요. 계란에도 있을 수 있고 날생선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살모넬라균 같은 것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좀 부담될 수 있고요. 특히 소화력이 좀 약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음식들은 꼭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은 대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영양소 흡수율만 딱 놓고 보면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레시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날씨 더워지는 5월부터 9월 사이 여름철에는요. 식중독 위험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익힌 완숙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 여름에는 완숙으로. 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요. 식중독의 상당수가 날계란이나 혹은 반숙계란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약이나 차와는 시간 간격을 좀 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콩, 두유, 감, 시금치, 또 설탕 넣고 고온 조리한 것, 날생선, 고구마 같은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꼭 완숙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드시는 것. 이게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외에도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유독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속이 좀 불편했던 경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이렇게 알려진 정보 외에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계란 궁합을 찾아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황금 정보를 매일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황금마차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